분명히 그 공감 딱 하나 눌러주는데도 정말 그렇죠.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버스도 찍고 운동화도 찍고 하늘도 찍고 이렇게 많이 안녕하세요. 로미 책방의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날 책은 짠! 요 책이에요. 매일 아침 써봤니? 라는 요 책인데요. 김미식 PD님이 그 7년 동안 매일 동안 7년을 매일 동안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를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 책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지금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책을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책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블로그를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사실 이 책은 로미 책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신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들로 운영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일 아침 써봤니? 라는 요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저는 사실 헉했어요. 어떻게 7년을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꾸준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PD님은 굉장히 꾸준하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엑기스만 꼭꼭꼭꼭꼭꼭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안에 나의 이야기는 얼마나 있으신가요?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블로그의 주인이 나인 이상 나의 이야기로 그 블로그의 알맹이를 좀 채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인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 포스팅? 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도 맛집 포스팅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요즘 또 인스타로 많이 넘어갔다고도 하는데 사실 블로그가 그 맛집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맛집 블로그 이렇게 어디 맛집 이렇게 쳐서 들어가서 블로그를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웃 추가를 하고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검색으로 딱 들어가서 어떤 블로그를 만나게 되면 이웃 추가? 이렇게 뭔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 이웃으로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그냥 뜨내기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이웃, 그리고 나랑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웃, 그리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원해서 많이 블로그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좀 담겨있는 블로그라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계발서와 같은 이야기들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굉장히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엄마한테도 듣고 선생님한테도 들었고 그리고 주변 남편에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조금 피로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독자로서의 그 글을 막 읽다 보면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말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조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은 이래요. 나의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라는 나의 이야기들로 채워진 블로그가 조금 더 따뜻하고 공감을 일으키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블로그도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블로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여기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야기들로 블로그를 채운다면 나도 좋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나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사진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나? 내 아이들은 또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편안한 단계, 편안한 단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담았다가 차오르고 차올라서 더 이상 제 안에 담아둘 수 없을 때 블로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부부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가 제 블로그로 넘어왔을 때 사실은 제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꺼내야만 됐던 이야기들, 꺼내야만 살 수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냥 꺼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꺼내놓을 때 제가 블로그 이웃수가 적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꺼내놓아도 아무도 안 보겠지라는 그게 저는 되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이웃수였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 이웃수가 많았다면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수가 적다고 혹은 이제 시작한다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지만 나를 봐주는 나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라면 결국 오시더라고요. 결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꺼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연결돼요. 이제 이웃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웃수가 적으면 사실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왕 되게 열심히 쓴 글을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주셨을 때 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봤던 강연 중에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거든요.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어떤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스노우폭스 처음에 이제 오픈하셨을 때 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에 많이 나가지 않으시냐고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의 가게가, 100명의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치가 10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치인데, 예를 들면 방송이 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000명이 몰려온다고 한들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갑자기 몰려온 1000명의 손님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000명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제품을 선보이지 못한다면 그 손님들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가지고 간 손님들은 다시 나의 가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몰려온 손님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 되게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저의 글이 아직 정제되지 않았고 저의 글이 아직 퀄리티가 그만큼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이웃이 왔을 때 오히려 이 집 별거 없네? 라고 하고 돌아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인지라 블로그 이웃수 많은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왜 나는 늘지 않지?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랑 비슷하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블로그 이웃수가 막 2000명, 3000명 됐을 때 저라고 쫄리지 않았겠냐고요. 그럴 때 김승우 회장님의 이야기를 저는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여건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제 블로그 이웃수가 늘어서 1000명이 찾아왔을 때 제가 그 1000명에게 모두에게 가볼 수 없잖아요. 그 1000명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 능력치에서는 딱 10명 찾아오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1명,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그 공감 딱 하나 눌러주는데도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그 감동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내가 그냥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내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귀 기울여 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온 이웃이 반갑지 않을 수 있는 저의 내공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이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블로그 이웃수 조금 적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 내가 쏟아내고 싶은 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조금씩 늘린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뜨내기 손님이 왔다 가는 가게가 아니라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는 한 명씩 생기는, 근데 그 단골 고객이 처음부터 100명이 찾아오면 저는 그 100명에게 단골을 만들 수 없거든요. 한 명씩 단골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블로그를 했고요. 사실 블로그 이웃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풍 하고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랬을 때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들 느낄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가 댓글을 쓰는 시간보다 내가 글을 쓰는 시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면 사실 거기에 또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초창기에 저는 이제 다른 이웃분들의 그 찾아갈 여력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채우고 나서 그다음 제가 조금 충만해졌을 때 다른 이웃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산자 마인드로 제가 댓글에 소비하는 시간보다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면서 피드백을 받는 칭찬의 묘미가 사실 있기는 해요. 댓글을 달면
내 글에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신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너무 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조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급하게 번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짱님 안녕하세요. 영아님 안녕하세요. 꿈꾸는 애님 와주시죠. 네, 그래서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1%의 성장을 이뤄 나간다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보시면 이제 사진 무료 이미지 사진 이렇게 검색해서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안 쓰고 제가 찍은 사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하면서 생긴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 찍기예요. 그냥 일상을 지나다니다가 그냥 버스도 찍고 내가 걸어가다가 운동화도 찍고 또 하늘도 찍고 이렇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사진을 이렇게 정면샷으로 많이 찍는 편인데 정면샷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그냥 뒷모습도 찍고 내 발가락도 찍고 내 손도 찍고 컵 들고 있는 커피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조금 축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진을 찍는 어떤 묘미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셀카도 찍으면 찍을수록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저 처음에 셀카 찍는 사진 보면서 왜 그렇게 찍냐고 얼짱 각도를 좀 찾아보라고 되게 많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요즘 조금 얼짱 각도를 좀 찾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면 내가 왼쪽에서 찍는 게 예쁜지 오른쪽에서 찍는 게 예쁜지 위에서 찍는 게 예쁜지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주 찍는 나의 사진?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를 가장 못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 다른 사람의 얼굴만 계속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는 정작 내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거울을 보는 효과? 그래서 저는 셀카 찍는 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래서 셀카 찍는 거 많이 찍어 두시고 아직 자신이 없으면 많이 축적해 놓으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진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수 있다라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많은 연습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두셔서 찍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진을 찍는 것,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거울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많이 웃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웃어서 행복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복해서 웃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다.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EBS 어떤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EBS 되게 많이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비교군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군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 그룹은 볼펜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한쪽 그룹은 네, 맞아요. 웃어서 행복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장님 안녕하세요. 볼펜을 굳이 이렇게 두꺼운 걸 주셨네요. 연필. 네, 두 가지 실험꾼을 주셨는데 이렇게 연필을 하고 이렇게 물고 어떤 화면을 본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내밀고 어떤 화면을 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청이 끝나고 나서 물어본 거죠. 그 시청한 내용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앙 물고 실험한 그룹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앙 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입이 하고 나오는 연출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이 입모양의 표정만으로도 만족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다라는 거는 착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서 행복한다라는 거 저는 되게 많이 믿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셀카 찍으면서 굉장히 웃잖아요. 셀카 찍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밀고 사진 찍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카 많이 찍는 거 강추합니다. 강추. 셀카 찍을 때 사실 우리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20대까지는 굉장히 자신의 사진을 많이 찍고 카톡에도 자기 사진 되게 많이 올리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사진 대신 아이 사진으로 대체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본인의 사진, 본인의 셀카 사진 많이 찍어서 카톡 메인에도 이렇게 떡하고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 실사를 찍다 보면 팩트 폭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꾸 셀카 안 찍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플을 찍는 것도 강추해요. 어떤 분들은 어플 찍으면 그게 가장현실이다 혹은 꾸며진 모습이다 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플도 강추해요. 그 모습으로 내가 웃을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셀카를 찍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자기애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셀카 강추. 그래서 셀카 많이 찍으셔서 블로그에도 올리는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블로그에 자기 사진을 올린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는 당당한 여자로, 당당한 남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실 때 사실은 그 블로그에 얼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이 나온다는 건 이 사람 되게 믿을만하다. 되게 사기는 안 치겠다. 뭐 이런 느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신의 얼굴, 자신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함께 블로그에 포스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다른 분들하고도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다 보면 블로그 이웃 누구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진을 올리게 되면 제 얼굴을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론 그렇진 않지만 연예인 같다는 어떤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두 가지 꿀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내가 찍은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두 가지였고요. 세 번째는 글을 쓸 때 저 사실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한 편의 글 발행하는데 7시간 걸렸어요. 제 성격상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되게 그리고 이제 제가 직업이 국어교사다 보니까 되게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 쓰는 글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조금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의 글? 그 정도 수준의 글 정도만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있나?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은 길게 하면 싫어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좀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 부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 쓰실 때 사람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쓴 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미사여구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글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짧은 글이 저는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글이 가장 좋은 글이고 가장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쓴 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한 글, 그리고 짧은 글.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글은 문단 단위로 써서 이렇게 줄글로 이어지는 글인데, 저는 블로그 잘 보시면 이렇게 엔터를 쳐서 짤막짤막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백의 미를 굉장히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글을 많이 보시잖아요. 유입률을 보시면 PC로 보는 것보다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글이 빽빽하면 저부터도 이렇게 쓱 하고 넘겨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색깔이 다른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읽어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쉬운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로그 글을 편안하게, 쉽게, 짧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저는 나름 블로그 쓰기에, 글쓰기의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반복되는 컨텐츠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일기 몇 일차, 감사일기 몇 일차, 뭐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감사일기라는 제목이 반복되면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알짜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알짜의 내용들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조금 반복되는 문구 말고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어떤 문구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정말 소중한 글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 1일차, 미라클 모닝 2일차 이렇게 넣지 않고 그날 인사이트를 얻었던 어떤 키워드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조금 더 독자들의 이렇게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해서 이렇게 픽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하나. 일상을 적어주실 때 보시면 보통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적어주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점심에 밥을 먹었고, 밥을 먹었고 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물이라도 먹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 이게 국어적인 용어라서 좀 어려우려나요? 이렇게 그냥 임팩트 있는 어떤 사건을 먼저 빵 하고 터뜨린 다음에 뒤에 이야기로 전개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길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시리즈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아님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길게 쓰는 글보다 짧게 조금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읽는 독자가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글들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제가 드릴 수 있는 블로그 글쓰기의 꿀팁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모든 꿀팁 다 버리셔도 돼요. 사실 꿀팁, 비법이라는 거는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그 비법이나 어떤 꿀팁들이 먹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본 전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꿀팁, 이 모든 비법, 뭐 글쓰기 잘하는 법, 블로그 잘하는 법, 뭐 블로그 유입률 높이는 법,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뭐든 우선 뭐 해야 된다? 써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금 당장 쓰는 것. 어떻게 쓰는 것? 매일 매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쓰든 못 쓰든 사진이 있든 없든 일단 시작하는 것. 일단 쓰는 것. 어떻게 쓰는 것? 매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법, 이 모든 꿀팁 다 초월해서 단 하나, 블로그를 성공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첫 번째,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하게 블로그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꾸준히 쓰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게 지금 저의 최대 숙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